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5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의 아파트 수급 지수가 지난주 85.7에서 이번 주 86.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1,281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4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청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44.1%를 기록한 후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전체 매수자 중 37.5%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전월 대비 14.3% 줄어든 1,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2월 1,057건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 2020년 7월 2,27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역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드디어 돌아온 최슬기입니다. 자, 지난해 공격적으로 K부동산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습니다. 올 초 외국인들의 거래량 하락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흐름을 같이 한다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규제가 향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대선이 이제 끝을 내면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함주원 이사님께서 대선이 끝난 부동산 시장에서 꼭 관심 가져야 할 투자처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정말 불안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관망세다 아니면은 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 공약 자체가 부동산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 종목 안에서도 정비 사업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어떤 투자 종목에 유념을 해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맞춰서 투자의 전략과 지역 분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택, 이제 빌라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규제 완화에 따라서 다시 몰리고 있는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비 사업은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런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 복합 개발의 호재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용산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그만큼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제동 지역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형 주택, 이제 빌라의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난 빌라 실거래 가격 상승세 이어질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 자체가 왜 나왔을까요? 요번에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대부분 이제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이런 빌라 소형 주택에 대한 이제 거래가 상승이 되면서 이런 실거래가까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면 1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확인해 보니 전국의 전월 하락세에서 새해 들어서 1.32% 반등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런 이제 올해 이제 새해는 바로 지가가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재개발 규제 완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목이 된 만큼 이런 소형 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시장이 규제 완화 효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실거래 가격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정비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이 상승이 되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빌라 거래 가격 상승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들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도 지자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됐고 실거래가가 상승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선뿐만 아니라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하는 한 몫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6월 달에 지방선거는 올해 빌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자죠. 지자체 후보들마다 각종 개발 공약에 이제 들고 나오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개발 대상지 빌라들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자체에서도 이런 각 지역마다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겠죠. 그만큼 이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빌라 밀집 단지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자체의 빌라 거래량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바로 6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도죠. 정비사업 투자 정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번 대선 후보 공약 자체도 이런 공급 물량 확보죠.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서울 안에서만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 활성화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이번에 공약 자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약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정말 공급이 활성화되고 앞으로의 이런 정비사업, 예정지 쪽의 이런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시장의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투자 비용 고액. 정말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지금도 집가 상승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근데 여기에 또 규제 완화가 또 이루어진다고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집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대부분 분들, 소액으로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바로 소형주택, 빌라죠. 이 보도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개발 가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런 거래량 자체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재개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개발 예정지,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정권 교체되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 이제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이 점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은 집가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전에 집가 상승되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된다? 선점이 중요하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은 호재가 나오기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집가 상승에 따라서 큰 수익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냐? 이제 2040 이제 서울 플랜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냐?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이제 디지털 금융 도시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용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적 지리 위치라든가 이제 다 개발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어디? 바로 국제업무 단지죠. 국제업무 단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가용 공간을 확충하고 여의도의 공간 부족을 이 용산 국제업무 단지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 단지 언제 개발이 돼 이런 소문만 무성했지 언제 개발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2040 서울 플랜으로 인해서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서 용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복합 단지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바로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가깝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한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 2040 서울 플랜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죠.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아파트 가격, 아파트 진입 장벽 너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용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25개구 자치구 아파트 가격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런 국제업무 단지의 개발 호재의 영향 플러스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든가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제동 지역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홍제동 지역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이상 노후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교통의 호재?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폭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좀 껄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개발 가능성 그만큼 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 예고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홍제동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정권 교체되면 정비사업 투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형주택, 재개발 쪽은 예정지 쪽으로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만큼 거래량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개발 호재. 개발 호재에 앞으로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 소액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큰 폭의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홍제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선이 끝난 이 시점 투자의 승부처는 용산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들 부동산 정보 체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어디다?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연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바로 옆쪽에 이태원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그 아래쪽은 바로 이제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이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하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까지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부분 개장을 통해서 2028년도까지 개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공원 바로 옆에 수성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도빙고죠. 도빙고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폭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도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명품 주거 매장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집가 상승폭이라든가 명품 주거 매장으로서의 자리매김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세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의 개발 가능성,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 지금 여러모로 참 뜨거운 지역이죠. 이 시세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역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역세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이죠. 3호선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죠. 왜? 바로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의 집가 상승폭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대부분 노후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계획,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강북 횡단선에 대한 교통의 호재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신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홍제 역세권 바로 위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집가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 이제 균형 발전 핵심, 강북 횡단선 속도 낸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워낙에 노후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모아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홍제 역세권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30년, 40년 된 이상 된 주택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상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가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수요가 밀집이 되고 수요가 밀집이 되면 당연히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한번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여기에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죠.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면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품고 있는 이 미래 가치 대비 아직까지는 저평가 받고 있는 서대문구 홍제동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함주원 이사님이 용산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대선이 끝나고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대선 전이나 지금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지역들이 끊임없이 거론들이 되고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다행히 좋은 일들이니까 한번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지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리는 지역들 지금 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 향후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노려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에 가장 좋은 그런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격동기, 격변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정보 체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수인 분당선 또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입지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분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남시 전체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성남 구시가지라고 그러죠. 예전에 오래됐었던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미 재개발이 한번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축까지. 자,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판교 새롭게 들어선 신도심이었습니다. 자, 뭐 새 건물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쉽게 들어가시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처에서 또 한번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남은 지역이 바로 분당입니다. 자, 1기 신도시죠. 자, 노후 연한도 거의 30년에 다다른 지역이다. 자, 30년. 자,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재건축을 막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기 신도시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 정자동입니다. 정자역이 위치해 있고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뭐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접근이 가능해진 이제 굉장히 넓은 노선이 돼버렸고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남이 종점이지만 향후에 바로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이니까 그런 연장선들 기다려 볼 만한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 내에서도 상당한 S급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현동, 순회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한이 겨우 이제 딱 30년에 다다랐는데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개발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자동 같은 경우에 서현, 순회, 정자순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노후 연한이 30년에 딱 다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이 가장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단기간 내에 드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자, 다양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만큼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어야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현대중공업 R&D센터, 두산타워, 그리고 네이버 본사 2개동, 그 이외에 SK연구단지라든가 다양한 회사들 일대가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라면 자, 분당 내에서는 가장 많은 업무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여기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모여드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환경 자체도 탄천을 중심으로 자, 왼쪽 편에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오른쪽 편에 거주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 주변 일대 계속적으로 대형 회사들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이 주택전시관. 자,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예전에 주택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바로 샘플하우스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곳입니다. 최초에 분양을 하고 청약을 받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상당히 넓은 부지죠. 자, 이곳 역시 성남시에서 다양한 바이오헬스 허브로서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지나서 바로 앞에 있다라고 내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아파트 인근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그리고 현대중공업 R&D센터 그 이외에 수많은 회사들이 잘 모여 있고 초고층의 주상복합들이 인근에 서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용적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면서 향후에 재개발,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노려볼 만한 용적률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분당 집값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서나 조금 올라갔고요. 자,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분당에 있는 다른 지역들보다 정자동의 집값은 그래도 더 올라간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모여서 신도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하고 정부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달라.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의 기대를 한번 걸어볼 직한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재건축입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면서
재건축을 할 만한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내의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로만 받는 게 아니냐라고들 하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 추진할 만한 아파트들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여유 용적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지금 떨어진 이재명 전 시장님이나 이제 후보님이나 이 1기 신도시의 개발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여당, 앞으로의 야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 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발목을 잡지는 못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용적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용적률 같은 경우 약 180%대인데요.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 용적률이 약 200%대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들보다도 용적률은 더 2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자, 이곳이 재건축이 된다면 다른 곳들보다도 더욱더 빠르면서도 조금 더 사업성이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종상향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좀 힘든 곳들. 자, 리모델링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안 돼야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다 보니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었던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지금 조금 후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으면서 향후에 그 아파트 단지의 가치 자체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재건축이 더 좋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100번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그리고 주민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재건축을 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규제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법안들이 이 상가를 무시하고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도 이 상가 조합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졌는데요. 상가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 다양한 회유책들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상가면 바로 상가로 가든가 아니면 현금 청산 또는 다양한 뭐 혜택들을 주긴 했었지만, 자, 이렇게까지 대놓고 아파트를 주진 않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단지 내 상가가 이제는 인기가 없어지고 아파트 인기가 더욱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서울 일대 다양한 재건축 단지들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 다양한 지역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지 내 상가들 입주권까지 주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런 현상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건축 단지 내 상가들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자, 이 시장 상당히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당 가격, 상가 평당 가격입니다. 뭐 2억밖에 안 하던 게 갑자기 5억, 6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상가 같은 경우 지금 소액으로 처음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향후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의 상승보다도 더욱더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집니다. 뭐 2배, 3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 10배 가까이 오르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의하죠. 자, 세제적인 혜택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실 거라면 이런 상가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초안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자, 최근 뉴스입니다.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곳들 다양한 1기 신도시들이 있지만
재건축을 할 만한 곳들 안양, 평촌 이외에 분당, 바로 분당입니다. 강남과 가장 가깝고 다양한 특별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안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1기 신도시들 무조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또는 용산, 서울에 있는 중요 중심 지역들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이제는 1기 신도시들 찾아보셔야 될 듯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자, 1억 8천대에서 2억 초반대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래된 상가입니다. 월세 거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걸로 이자나 내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자, 대출 뭐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도 최근에 많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안 나옵니다. 하지만 상가 자체 가격대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노리고 소액 1,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러하신 분들은 이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정자동입니다. 뭐 S급 입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지역이면서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 시의 개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뭐 종상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뭐 용적률 500%까지 뭐 올려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2배 정도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사업성은 나오고 많이 안 올려줘도 충분한 사업성이 갖추어져 있다. 자, 1억에서 2억대 소액 단지 내의 상가 매물입니다. 상가입니다. 세제적인 다양한 혜택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또는 자녀분들 명의로 해주실 분들은 이런 쪽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또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남대로입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곳이 강남대로, 강남역이 위치해 있고요.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자,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약 5월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다 더블 역세권들이죠. 자, 7호선, 3호선, 9호선, 2호선, 신분당선 다 수많은 노선들이 잘 이쁘게 깔려 있고요. 자, 오른쪽 편으로는 뭐 분당선도 지나가고 뭐 다양한 노선들이 잘 지나가는 지역이지만 역시나 여기가 강남대로다. 강남을 꿰뚫는 한강까지 꿰뚫는 강남 중심 도로입니다. 자, 가장 넓은 도로이면서도 무엇보다도 왼쪽 편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반포 IC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서초구 반포 1동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반포 1동 처음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자, 아파트 2개 동 내지는 3개 동 정도로 올려서 약 80세대에서 90세대 또는 100세대 정도까지 소형 평수대로 아파트를 올리려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입지였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 나가게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전체를 한번 이제는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제가 논현동 지역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말 안쪽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들이 좀 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고 이 강남역 일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 상권의 포화 상태가 된 이 상권들이 이 논현동 지역 안쪽으로 파고들다 보니 논현동은 또 상업시설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가고요. 자, 그와 반면에 이 반포동 같은 경우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 개발하기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두고 바로 반포자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포자이의 가격대들 다들 잘 아시죠? 길 하나 놓고 집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반포 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반포동인데 이렇게 높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 반포자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이 반포 1동 내에도 개발에 대한 염원이 이 간곡한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곳 일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은 곳이죠. 뭐 아래쪽으로 역삼동과 서초동 일대 다양한 업무시설들, 오른쪽으로 삼성동, 이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오른쪽에 논현동까지 해서 다양한 상업시설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필두로 해서 마이산업단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죠. 이거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 맞서 말씀드렸던 신사까지 연장이 되고, 제가 앞에서 분당 말씀드렸죠. 자, 이 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 이게 용산까지 가니까 분당에서 용산까지, 강남에서 용산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된다. 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초 롯데타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호재입니다. 집 바로 앞이에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니까. 그리고 대기업 관심 지역입니다.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상권지. 자, 대기업들이 왜 계속적으로 자기네 회사 사업 올리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단순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같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보들이 아닌 이상 왜 이곳에 계속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위치가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단순히 소규모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 올렸을 때도 이 공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됐을 때 이 상단에 있는 이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였는데, 자, 여기는 반포자이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 개발 사업이 조금 더 규모가 커져 버렸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다양한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지금 이 노후도가 이 정도라. 자, 오늘 말씀드린 곳 이쪽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나면 바로 반포자이다. 반포자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포 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모아타운 선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기대를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규모가 커져 버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포 일동 내의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탭에 나와 있는 현재 매물 개수입니다. 자, 오른쪽에 형성이 된 게 논현동이고요. 자, 왼쪽이 반포동인데, 자, 딱 봐도 수치가 비교가 되죠.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매매가 40억에서 50억대 매물들, 자, 이런 것들만 조금 몇 개 있는 거고요. 자, 소규모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집을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데 집을 싸게 팔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고 그러면 반포 자이급의 아파트가 될 텐데 지금 돈이 급하지 않은 이상은 집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매물 나온 땅값 평당 가격대가 약 9천에서 1억 정도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땅 지분 곱하기 내부 면적의 건축비만 하더라도 이 금액대가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역 자체가 조금은 노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실투자 금액은 약 3억에서 4억 안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조금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서초구 반포자이 일대 이곳 아파트 가격대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다양한 노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강남입니다. 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오세훈표 재개발. 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